네, 최근 게임 업계를 보면은 미소녀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형태의 게임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서브컬처 장르라고 부르는데 국내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하는 장르가 바로 이 서브컬처 장르라고 합니다. 이게 국내 게임사 시프트업의 서브컬처 신작도 또 해외에서 또 성과를 좀 내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은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게 서브컬처라고 하는 뜻 자체를 보면은 비주류, 뭐 하위 문화 이런 걸 말하는 사실 사회적인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주류 게임이라는 건데 미소녀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네.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사실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려웠던 게 사실 네. 이 서브컬처 게임이라는 게 사전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살펴보면 게임 네. 외적으로는 뭐 일본 애니메이션 위주의 연상시키는 뭐 2D 그래픽의 미소녀가 등장하는 게임을 우리가 흔히 서브컬처 게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기존에는 뭐 매니아 중심의 이런 비주류 문화로 여겨졌던 이런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게임들도 서브컬처 이런 수식어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애니메이션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뭐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즐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게임 속에 들어와서 직접 캐릭터도 조종하고 뭐 전투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니아 중심으로 인기를 많이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매니아층에서 시작이 됐던 장르가 이제는 뭐 전 세계 매출 1위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원신이라는 게임이 2021년에 출시 1주년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뭐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리니지나 뭐 이런 MMORPG가 주류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주류 게임은 MMORPG다 이런 인식들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서브컬처 게임들이 대중성을 키워 나가면서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우마무스메 바로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강남대로도 굉장히 많았고 뭐 그러니까요. 카카오 모빌리티만 켜도 뭐 택시 잡을 때 우마무스메 캐릭터 맞아요.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마무스메의 매출 인기는 이런 매출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지난해 6월만 하더라도 우마무스메 매출이요 리니지 시리즈를 이기고 1위를 오르기도 했고요. 또 니케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1월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반짝 인기가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자 이런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매출 순위 상위 10개 중에 보시면은 저렇게 5위, 뭐 7위, 8위, 10위 전부 서브컬처 게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면 진짜 서브컬처 돌풍이 불고 있다라고 봐도 또 무방할 것 같은데 국내 게임사가 또 크게 성과를 내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시프트업이라는 회사인데요. 지난해 1조 원 이상 기업 가치를 이미 인정받아서 유니콘 반열에 든 회사입니다. 시프트업 회사 자체도 굉장히 대표도 독특합니다. 뭐 창세기 전이나 블레이드 앤 소울 이런 여러 게임에 참여한 개발자 출신인데요. 현재도 여러 게임 캐릭터 디자인도 하고 여러 게임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업이 어떤 게임 서비스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뭐 데스티니 차일드, 뭐 승리의 여신 니케 이런 게임들을 개발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모두 서브컬처 게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프트업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트리플 A급 콘솔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도 개발 중인데요. 이 게임은 국내 게임 중 처음으로 이 플레이스테이션과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콘솔 게임에도 등급이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트리플 A급이라고 하면은 보통 대작을 통틀어서 이렇게 트리플 A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어가 붙었다는 거군요. 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뭐 개발한 뭐 굉장히 퀄리티 높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 시프트업이라는 회사가 유니콘 기업이고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두 기업 모두 서브컬처 장르고 개발 중인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과 독점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게임 실적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한 달 안에 1,000억 매출을 달성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서브컬처 게임 한 우물만 파서 정말 장인급으로 잘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데스티니 차일드는 지난 2016년에 출시가 됐는데 현재까지 누적 매출 2,000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네. 니케도 지난해 11월에 출시가 됐는데 출시 한 달 만에 1억 달러 규모 매출을 거둬들였습니다. 네, 이 게임이 아까 말씀 주신 그 게임이었고요. 예. 또 이번 달 초까지 누적 매출 얼마나 나왔냐 한번 살펴보면 2,000억 원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 측에 문의해 봤는데 니케의 매출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또 유사한 장르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케라고 하면 사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인데 이게 뭐 스펠링 나온 걸 보니까는 원래 쓰이는 거랑은 조금 다르던데 이유가 있나요? 맞죠. 사실 여신의 이름은 NIKE를 쓰고 이 게임은 NIKKE를 쓰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저도 혹시 나이키라는 브랜드랑 너무 똑같아서 그렇겠네요. 그런 게 아닐까라는 겹치겠네요.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니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출시를 염두에 둔 만큼 조금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K라는 거를 하나 더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니케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 북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브컬처 게임의 불모지로 불렸었는데 미국에서도 출시 직후 인기 게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 기업이 지스타에도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 기자가 또 지스타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뭐 부스나 니케 게임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관심이 많던가요? 네, 뭐 작년, 재작년 다 이제 시프트업에서 출전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 굉장히 많은 팬들이 몰려서 사실 11월에 했으니까 네. 이게 더운 날씨는 결코 아닌데 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정말 많은 이용자들이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하기도 한데 아직은 뭐 유니콘 기업이고 비상장사입니다. 근데 상장을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영태 대표가 지난 2021년 지스타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케를 처음 공개한 자리였는데 니케 출시일에 맞춰서 본격적인 상장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당시만 해도 이 니케는 기대작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출시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히트를 기록하면서 상장 추진에도 탄력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준비한다니까 이제 또 실적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사실 네. 게임사들 또 이익 내기가 쉽지 않은 분야라서 실적은 어떤가요? 제가 재무제표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 한번 3년간 살펴보면 니케가 출시되기 이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영업 손실을 기록해 왔었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시프트업 재무 담당자는 이 니케의 큰 성공으로 이제 올해 영업이익은 완전한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또 시장의 기대에 맞춰서 IPO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프트업 상장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